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다는 세 가지 거대한 도전을 파헤친 자료,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전쟁, 비밀공작, 그리고 외세의 압력. 자,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대한민국의 현재 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아주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집입니다. 수많은 한국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죠. 이 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고위험 싸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주택 위기를 딱 잘라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거죠. 여기서 전선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유예 이거 끝내자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맹렬하게 저항하는 구도예요. 그야말로 정면 충돌인 셈이죠. 이 차트가 바로 그 논쟁의 배경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지난 20년간 다주택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어요. 그런데 이 증가세가 멈춘 게 언제냐? 바로 2020년입니다. 부동산에 살 때 내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를 대폭 강화한 바로 그 이후였죠. 이 데이터가 바로 양측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싸움이 그냥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시장 논리를 따를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념 전쟁인 셈이죠. 자, 이제 공개적인 논쟁에서 무대 뒤로 좀 더 은밀한 갈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내부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바로 그림자 전쟁의 실체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바로 3명의 오씨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 성이 전부 같아요.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민간인, 군 대령, 그리고 대통령실로 들어간 소령까지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의혹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소령의 경력 경로를 한번 보세요. 군 정보사, 특수부대장이었죠. 그러다 국정원의 신설 직책인 공작특보로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이동해요. 자료에서는 이 경로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마치 누군가 핵심 요원을 대통령 안보팀의 심장부에 심기기 위해서 설계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분석에서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해서 스캔들을 만들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이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국내 정치 투쟁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국가안보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낳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 초강대국과 또 보이지 않는 로비 네트워크가 어떻게 한국의 정책을 뒤흔드는지 그 외부의 압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 이게 정말 흥미없습니다. 국내에서 한 목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요. 그러자 그의 아들이 백악관으로 가서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곧이어 이 사건은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이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 부통령이 직접 외교 속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국내의 한 사건이 국제 로비를 통해서 외교 압박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아주 긴급하게 회담이 열렸는데요. 그 직후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바로 이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안심시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자료는 이 공식 발표 뒤에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외교적인 악수와는 전혀 별개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조용히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암시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직면한 핵심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법적 사건 하나가 국제 로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외교적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세력이 한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압력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국내의 주택 전쟁, 정보기관의 그림자 작전 의혹, 그리고 외부의 외교 압박.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도전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대한민국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지금 한국은 굉장히 독특하고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국내 정치, 국가 안보, 그리고 세계 외교, 이 아슬아슬한 세계의 공위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에 국가의 운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